홀례 첫날 밤 잠만 자는 남편의 놀라운 정체는 첫날 밤 남편은 내 옆에 누워 바로 잠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상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남편의 서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약병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 말기 암 환자, 여명 6개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왜 나와 결혼했는지를. 내 이름은 김서연.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3개월 전 어머니가 맞선을 권하셨다. 서연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 바빠. 만나기만 해봐. 딱 한 번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나갔다.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났다. 강민준, 35살. 대기업 부장. 잘생겼다. 키 180의 단정한 외모.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김서연입니다.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다. 취미가 뭐세요? 독서요. 민준 씨는?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도 대화가 잘 풀렸다. 그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네, 좋아요. 2번째, 3번째 만남.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는 절대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 손도 잡지 않았다.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만난 지 2달 후 그가 프러포즈를 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웠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다고요? 회사 일이 바빠서 빨리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이상한 이유였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왜 그랬을까? 민준 씨와 있으면 편안했다. 안전했다. 사랑인지는 몰라도 좋았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1달 만에 모든 게 결정됐다. 서연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친구가 걱정했다. 괜찮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근데 뭔가 수상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거야? 바쁘대. 그래도 나는 친구의 걱정을 무시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믿어.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민준 씨의 가족은 부모님만 오셨다. 아들 잘 부탁합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이상했다.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감사하다고 할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따뜻했다. 민준 씨는 서약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와, 깨끗하다. 서연 씨가 좋아할까봐 새로 꾸몄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는 짐을 옮기며 자꾸 헛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감기세요? 아니에요. 먼지 때문인가 봐요. 그날 밤이 첫날 밤이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다. 어색했다. 먼저 씻을래요? 네. 샤워를 하고 나왔다.
민준 씨도 샤워를 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 씨. 네. 오늘 많이 피곤하죠? 좀요. 그럼 푹 쉬어요. 네. 민준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로 잠들었다. 아니, 잠든 척했다. 이게 뭐지? 나는 당황했다. 첫날 밤인데? 하지만 깨울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잠들었다. 피곤해서. 미안해요. 셋째 날도. 오늘 회사 일이 많았어요. 나는 참았다. 시간이 필요한가 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았다. 일주일 후 나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민준 씨 서랍 안. 약병들이 가득했다. 진통제, 항암제, 면역 억제제. 이게 뭐지? 손이 떨렸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 열어봤다. 환자명 강민준. 진단명 췌장암 4기. 예상 여명 6개월. 날짜는 결혼 3개월 전이었다. 말도 안 돼. 무릎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췌장암 4기. 더 찾아봤다. 병원 기록들이 가득했다. 항암 치료 기록, 수술 기록, 모두 결혼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급하게 결혼한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슬픔. 문이 열렸다. 민준 씨가 퇴근했다. 서연 씨 집에 있어요? 나는 진단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이게 뭐예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 씨, 췌장암 4기, 6개월 시한부.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나는 소리쳤다. 왜 말 안 했어요? 결혼 전에 말했어야죠. 말하면 결혼 안 하셨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사기잖아요.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민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부모님?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민준 씨는 주저앉았다.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연애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 암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가 매일 우셨어요. 결혼도 못하고 가냐고. 그래서 민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돼요?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네. 민준 씨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결과죠. 죄송합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갔다.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미친. 그게 말이 돼? 나도 믿기지 않아. 이혼해야지. 당연히. 응.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분명 화가 났다. 배신감도 느꼈다. 하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다. 안타까움. 민준 씨의 눈물이 가짜는 아니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근데 지수야. 응? 그 사람.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 그게 중요해? 속인 건 사실이잖아. 알아. 근데 말을 잇지 못했다. 3일간 친구 집에 있었다.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죄송합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습니다. 위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자. 짧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는 울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갔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민준 씨? 침실 문이 닫혀 있었다.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들어갑니다. 문을 열었다. 민준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 씨. 달려갔다. 괜찮아요? 아. 서연 씨. 민준 씨의 목소리가 약했다.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119 부를게요. 안 돼요. 괜찮아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류.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나는 울었다. 왜 우는지 나도 몰랐다. 병원 가요. 지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시죠?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달 정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짧아요? 췌장암이 전이됐습니다. 간, 폐로. 의사는 죄송하다는 표정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병실로 옮겨졌다. 민준 씨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말랐다. 이 사람이 곧 없어진다고. 눈물이 흘렀다. 분명 화가 났었다. 이혼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 민준 씨가 눈을 떴다. 서연 씨, 깨셨어요? 왜? 여기 있어요. 당신 병원에 데려왔죠. 가세요. 이혼하고. 닥쳐요. 나는 손을 더 꽉 잡았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준 씨가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혼하지 않기로. 적어도 지금은 민준 씨가 혼자 죽게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와 상담했다. 집에서 간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힘드실 겁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민준 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서연 씨, 왜 이러세요? 조용히 해요. 환자는 말 말고. 하지만 이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 남편이 아파서요. 얼마나 쉬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필요한 만큼요. 간호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민준 씨의 약을 준비했다. 진통제, 항암제, 영양제. 일어나세요. 약 먹어야 해요. 일어나세요. 약 먹어야 해요. 네. 민준 씨는 힘겹게 일어났다.
약을 먹고 다시 누웠다. 토할 것 같아요. 참아요. 토하면 안 돼요. 손을 잡아줬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소화하기 쉬운 죽.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해요. 힘이 없잖아요.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줬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왜 울어요? 고마워서요. 먹기나 해요. 낮에는 병원에 갔다. 항암 치료. 민준 씨는 고통스러워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손을 꼭 잡아줬다.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 씨는 기진맥진했다. 푹 쉬어요. 서연 씨도 쉬어요. 괜찮아요. 저는 안 피곤해요. 거짓말이었다.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민준 씨가 힘들어했다. 통증 때문에. 아파요. 너무 아파. 진통제 드릴게요. 효과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새벽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 씨는 더 약해졌다. 하지만 나는 변하고 있었다. 처음의 분노가 사라졌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연민? 동정? 아니, 그 이상이었다. 사랑?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말했다. 서연 씨 후회하죠? 뭘요? 저랑 결혼한 거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 안 해요. 거짓말. 진짜예요. 민준 씨는 나를 봤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후회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다. 이상한 순간이었다. 아프고 힘들고 불행해야 할 순간에 우리는 웃고 있었다. 서연 씨. 네.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모르겠었다. 내 감정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셨다. 서연아. 어머님.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고 우셨다. 아들.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고맙다, 서연아. 아니에요.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혼자 이렇게 고생했을 거야.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요? 민준이가 너를 속였잖아. 어머니로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알고 있었거든. 민준이가 병을 숨기고 결혼한다는 거. 시어머니는 울었다.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난 엄마야.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어. 이해해요, 어머님. 정말? 네. 저도 엄마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우셨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민준아, 서연이 정말 좋은 아이다. 알아요, 어머니. 행복하니? 네. 짧지만 정말 행복해요. 나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일어나세요. 약 먹어야 해요. 네. 민준 씨는 힘겹게 일어났다. 약을 먹고 다시 누웠다. 토할 것 같아요. 참아요.
토하면 안 돼요. 손을 잡아줬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소화하기 쉬운 죽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해요. 힘이 없잖아요.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줬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왜 울어요? 고마워서요. 먹기나 해요. 낮에는 병원에 갔다. 항암 치료. 민준 씨는 고통스러워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손을 꼭 잡아줬다.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 씨는 기진맥진했다. 푹 쉬어요. 서연 씨도 쉬어요. 괜찮아요. 저는 안 피곤해요. 거짓말이었다.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민준 씨가 힘들어했다. 통증 때문에. 아파요. 너무 아파. 진통제 드릴게요. 효과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새벽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 씨는 더 약해졌다. 하지만 나는 변하고 있었다. 처음의 분노가 사라졌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연민? 동정? 아니, 그 이상이었다. 사랑?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말했다. 서연 씨 후회하죠? 뭘요? 저랑 결혼한 거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 안 해요. 거짓말. 진짜예요. 민준 씨는 나를 봤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후회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다. 이상한 순간이었다. 아프고 힘들고 불행해야 할 순간에 우리는 웃고 있었다. 서연 씨. 네.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모르겠었다. 내 감정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셨다. 서연아. 어머님.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고 우셨다. 아들.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고맙다, 서연아. 아니에요.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혼자 이렇게 고생했을 거야.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요? 민준이가 너를 속였잖아. 어머니로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알고 있었거든. 민준이가 병을 숨기고 결혼한다는 거. 시어머니는 울었다.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난 엄마야.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어. 이해해요, 어머님. 정말? 네. 저도 엄마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우셨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민준아, 서연이 정말 좋은 아이다. 알아요, 어머니. 행복하니? 네. 짧지만 정말 행복해요. 나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민준 씨가 원한 대로 많은 사람이 왔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나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민준 씨가 웃고 있었다.
바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시어머니가 오셨다. 서연아. 어머님.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고마워요, 서연아.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줘서. 아니에요. 아니야. 민준이가 말했어. 서연이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너도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 민준 씨가 없는 집. 너무 조용했다. 침실로 들어갔다. 민준 씨의 옷이 그대로 있었다. 베개를 안았다. 민준 씨 냄새가 났다. 울었다. 한없이. 일주일 후 민준 씨의 짐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다. 서연 씨에게.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사랑하는 서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처음 맞선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아팠어요. 죽어가고 있었죠. 보통 사람처럼 사랑할 수도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만은 진실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4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간호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사랑해준다고 말해줬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서연 씨 행복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결혼하세요. 아이도 낳고.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사랑해요, 서연 씨. 평생 사랑합니다. 민준. 나는 편지를 안고 울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재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민준 씨만으로 충분했다. 매주 민준 씨 묘소를 찾아갔다. 민준 씨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잘 지내요. 걱정 마요. 회사도 다시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그런데 목이 메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민준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보고 싶어요. 미소를 지었다. 다음 생에 꼭 만나요. 약속했잖아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집에 올 수 있니? 네, 어머님.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민준이가 너한테 남긴 거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민준이가 병원에 있을 때 쓴 일기야. 일기장을 펼쳤다. 2023년 3월 1일. 오늘 서연 씨를 처음 만났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아프다. 죽어가고 있다. 이 사람과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하고 싶다. 2023년 4월 15일. 프러포즈했다. 서연 씨가 승낙했다. 기쁘다.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2023년 5월 20일. 결혼했다. 행복하다. 하지만 첫날 밤. 서연 씨 옆에 누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이 너무 아프다. 미안하다. 2023년 6월 1일. 서연 씨가 알았다. 내 병을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떠나지 않았다. 왜일까? 2023년 7월 10일. 서연 씨가 나를 간호해준다. 매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2023년 8월 5일. 서연 씨가 말했다. 사랑한다고. 나를. 울었다.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2023년 9월 1일. 오늘 서연 씨랑 데이트했다. 공원에 갔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사랑해요, 서연 씨. 정말 사랑해요. 마지막 페이지. 2023년 9월 15일. 이제 곧 갈 것 같다. 서연 씨 고마웠어요.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나는 일기장을 덮고 울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민준 씨가 그리웠지만 어느 날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김서연 씨, 고인이 되신 남편분이 장기 기증을 하셨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장기로 한 분이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정말요? 네. 각막 이식이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받았다. 고인이 되신 기증자분과 가족분께 저는 10년간 시력을 잃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분 덕분에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증자분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울었다. 민준 씨, 당신은 죽어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3년이 지났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4개월의 기적 마이너스 죽어가는 남편과 보낸 가장 행복한 시간. 6개월 동안 썼다. 우리의 만남, 결혼, 민준 씨의 병, 간호의 나날,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을 담았다. 책이 출판됐다. 반응이 좋았다.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도 남편을 간병하고 있어요. 힘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당신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민준 씨,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5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36이 되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재혼 제의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거절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민준 씨만으로 충분했다. 4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나를 바꿨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어느 날 민준 씨 묘소를 찾아갔다. 민준 씨 5년이 됐어요.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과의 추억으로 살 수 있어요. 행복해요. 당신을 만난 게,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소를 지었다. 지금 나는 40이 넘었다.
민준 씨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여전히 혼자다. 재혼하지 않았다. 민준 씨만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인데. 전혀요. 왜요? 진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4개월이요? 네. 4개월이면 충분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언젠가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도 민준 씨의 이야기를 한다. 강연에서, 책에서.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깊이가 중요하죠. 저는 4개월 동안 평생의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후회 없어요. 사람들은 감동받는다. 울기도 한다. 나도 운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감사의 눈물이다. 민준 씨를 만난 것에 대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밤에 잠들기 전 나는 말한다. 민준 씨 잘 자요. 나도 잘 잘게요. 다음 생에 만나요.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잠든다. 평온하게. 민준 씨의 사랑 속에서. 끝.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혼례 첫날 밤 잠만 자는 남편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4개월간의 짧지만 깊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 진심은 짧은 시간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 후회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민주는 서연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간호하면서 진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4개월. 어떤 사람들의 평생보다 깊은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시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깊이가 중요한가요? 저는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함께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를 함께 살아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서연과 민준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해라고, 고마워라고,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라고.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준처럼 갑자기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사랑을 표현하세요. 후회하지 않게. 혹시 여러분 중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후회하고 계신가요? 더 사랑할 걸, 더 잘해줄 걸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분은 압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민준이 서연의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떠난 분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라고. 시간이 길든 짧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세요.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P.S.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말하세요. 사랑해라고.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지금 표현하세요. 서연과 민준처럼 짧아도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후회 없이. 시간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깊이만 있다면 여러분도 서연과 민준처럼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오늘 밤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꼭 안아주세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